여러분, 카드 결제 알림 소리가 무서워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번 달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림이 한 번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아서 결국 가게 한구석에 핸드폰을 던져뒀어요. 그리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카드값 1200만 원 앞에서 무너졌다가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안 됩니다 한마디를 한 며느리의 하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비슷한 무게를 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잠깐의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강남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강남 옷가게라고는 해도 뒷골목 작은 가게라서 평수도 좁고 손님도 단골 위주예요. 가게는 작지만 낭비하지만 않으면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는 됐어요. 그날은 가게 안쪽에서 미싱을 돌리고 있었어요. 미싱은 결혼 전부터 쓰던 건데 커튼이나 테이블볼을 만들거나 가게 인테리어에 필요한 소품을 가끔 만드는데 손님이 없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아들을 생각하며 인형이나 놀잇감을 만들기도 해요. 그날도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생각하며 노란 펠트천을 받고 있을 때 드르륵 드르륵 미싱 박음질 소리가 가게 안에 울리고 손님은 없을 때였지요. 띵 하고 핸드폰 알림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신한카드 1284만 원 일시불 승인. 손에서 가위가 떨어졌어요. 1284만 원. 저는 가위를 주울 생각도 못하고 핸드폰 화면만 노려봤는데 결제한 곳은 청담동 어느 명품 백화점. 1시간 후 가게 문이 딸랑 열리며 나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번쩍 빛나고요.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 5개씩이나 들려 있었어요. 이른이 무색하게 등을 꼿꼿이 펴고 경쾌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평소 몸매며 피부 관리를 하셔서 몸에 군살 하나 없으세요. 너 표정이 그게 뭐니? 시어머니 왔는데 인사도 안 해? 네 어머니 오셨어요? 백화점에 마침 세일하길래 싼 거 몇 개 샀다. 결혼 10년 동안 어머니의 싼 거라고 말씀하신 게 200만 원 아래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 지금 카드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방금 세일한 거 몇 개 샀다고 했잖니? 못 들었어? 애가 착착 못 알아듣고 2번 얘기하게 만드네. 너 결혼 10년 동안 나한테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준 적 있냐? 네가 보는 눈이 없어서 늘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안목 좋은 내가 직접 샀다. 어머니, 이건 좀 무리예요. 카드 한도가 다 찼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무리라고 했냐? 내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네.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 어머니가 쇼핑백을 카운터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백화점 로고가 박힌 그 쇼핑백 옆에 제 손에서 떨어진 가위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옷을 1000만 원 넘게요. 가게 매출이 이번 달에 1000만 원이 안 돼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래요. 임대료 380만 원, 옷사입비, 공과금 빼면 손에 200만 원 줄까 말까예요. 거기서 카드값을 어떻게 메꿔요? 저희 생활비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 1000만 원 이상을 더 어떻게 메꿔요? 제가 지금껏 무슨 돈으로 메꿔왔는지 모르겠어요. 친정 엄마한테 빌리고 마이너스 통장 늘리고 카드로 카드 맞고 그렇게 10년이에요. 나는 뭐 쉽게 산 줄 아니? 너 시아버지가 어쨌는지 잊었냐? 10년 전 늙은 마누라 버리고 회사 여직원이랑 살림 차린 그 인간 말이야. 내가 평생을 그 인간한테 시집살이 당하고 마지막엔 그렇게 버려졌어. 내 인생이 안 그래도 서러운데 너까지 이렇게 서럽게 하니?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뭐가 있냐? 이깟 옷 한 벌이 그렇게 아까워? 어머니의 그 한마디. 10년 동안 결정타로 쓰여온 그 말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늘 무너졌어요. 그래, 어머니 인생도 가엾으시잖아. 내가 좀 더 벌면 되지. 그렇게 또 한 달 막아왔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핸드폰이 다시 한번 울렸어요.
카드 결제 한도 초과 안내. 추가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외출 후 돌아오신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다음 결제부터는 못 긁으세요. 한도가 다 찼어요. 뭐? 한도가 다 차.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어머니, 진짜로 한도가. 예, 카드 한도가 적어서 그렇지. 네가 능력이 부족한 거야. 능력이 부족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머니는 쇼핑한 물건들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멈춰 서시고는 이번 주말에 한정식 집에서 친목회 있다. 회비가 한 사람당 30만 원이야. 알아서 보내라. 딸랑 가게 문 닫히는 소리.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노란 펠트 바나나. 아직 꼭지가 안 달린 미완성의 그것. 제 인생처럼 그게 제 손 안에서 떨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떨고 있는 건 제 손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왔지요. 어머니께서는 이미 안방에 짐을 푸셨어요. 한 달 머무신다고요. 남편과 저는 또 작은 방에서 끼어 자야 할 판이지요. 밥상을 차리는데 카드값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1284만 원에 친목회 회비 30만 원에 다음 주에는 어머니 정기검진 비용도 있어요. 합치면 1300만 원. 가게 매출 한 달치를 다 갖다 부어도 안 돼요.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군요. 여보, 잠깐 부엌으로 와봐. 왜? 잠깐만.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어요. 저는 부엌 문을 슬쩍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께서 카드 1200 긁으셨어. 카드 한도가 다 찼어. 남편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그러더니 늘 하던 그 말.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잖아. 옷 좀 사 입으신 거 가지고. 여보, 가게 한 달 매출이 950만 원이야.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그렇다고. 가게 유지비 내고 나면 나머지 금액으로 1200을 어떻게 메꿔. 네가 좀 더 아껴 쓰면 되잖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식탁에 탁 내려놓았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아껴? 여보, 내가 이번 달 점심값으로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4만 원이야. 한 달 동안 4만 원. 매일 가게에서 삼각김밥 하나. 미용실은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 어머님은 미용에 몇백씩 개 쓰시는데 지쳐. 정말 지친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이번 주에도 한 끼에 30만 원짜리 친목회를 가셔. 내가 어딜 더 아껴?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작은 방 쪽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헛기침. 흠흠흠. 작은 방 쪽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일부러 들리도록요. 우리 대화 다 듣고 계신다고 그만하란 신호지요. 남편이 슬그머니 부엌을 빠져나가 안방으로 가더라고요. 어머니, 식사 다 차렸어요. 나오세요. 저는 부엌 싱크대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요. 그런데 그때 작은 손이 제 다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우리 아들이었어요. 8살 우리 아들. 엄마, 왜 부엌에서 울어? 안 울어, 우리 아들. 우는 거 같은데. 엄마, 오늘 할머니가 또 가게 왔어? 8살이에요. 8살.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아이의 등이 작고 따뜻했지요. 아이의 온기에 맘이 가라앉았어요. 아이가 제 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엄마, 토닥토닥. 저는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였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어머니께서 가운데에, 남편이 그 옆에, 저랑 아들이 맞은편에요. 어머니께서는 사골국 한 숟갈 뜨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예. 이거 사골국이 왜 이렇게 싱겁니? 너 요리 못하는 거 시집 올 때부터 알았다만 10년이면 좀 늘만도 한데.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소금을 더 쳐드렸어요. 그리고 얘, 아까 그 말. 아까 가게에서 한 말 말이야. 너 진심이었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한번 봤어요. 아들이 저를 빤히 보고 있더군요. 큰 눈으로요.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용기가 생기더군요.
8살 아이가 엄마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 친목회 회비 30만 원 못 보내드려요. 식탁 위 정적이 흘렀어요. 집안 공기가 금세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췄어요. 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어머니, 오늘 1200만 원이에요. 가게 매출이 한 달 950이에요. 3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 시어머니 친목회 회비를 며느리가 못 내준다고? 너 무슨 며느리가 그러니? 어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누르셨어요. 가슴 누르는 동작, 거친 숨. 헉, 가슴이 또 답답하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죽기 전에 좀 잘하면 안 되겠냐? 나 죽고 나서 후회해도 늦는다. 10년 동안 저를 무릎 꿇려온 그 한마디. 저는 어머니 손에 번쩍이는 다이아 반지를 봤어요. 제겐 없는 것이지요. 어머니가 가슴을 누르시는 그 손에 끼워진 형광등 아래 번쩍이는 그 반지를요. 그리고 옆에 앉은 아들을 봤어요. 아이는 밥을 한 술도 못 뜨고 저랑 할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 통장에서 30만 원 보내세요. 회비요. 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통장에서 돈 보내라고 했냐?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 카드값도 못 막아요. 진짜 한도가 다 찼어요. 신한도, 삼성도, 국민도 다 찼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셔도 부족할 판이에요. 어머니 통장에 1억 넘게 있으시잖아요. 아버님께서 두고 가신 거 거기서 좀 보태서 쓰시면. 쾅 어머니가 식탁을 내려치는 소리. 어머니가 식탁을 쾅 내려치셨어요. 사골국이 출렁였지요. 너 그 돈을 입에 올려?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그걸 며느리가 손대라고 해. 어머니, 제 나이 벌써 40이고 갚아야 할 빚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노후가 있어요. 8살인 우리 아이. 이 아이 대학 보낼 돈도 모아야 해요. 빚도 갚아야 하고요. 어머니 노후가 소중하면 저희 노후도 소중해요. 식탁 위 사골국이 출렁이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쾅 문이 닫혔지요. 한참 후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짐을 싸시는지 옷장을 여닫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군요. 한참을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지요. 저는 남편의 손목을 잡았어요. 여보, 가지 마. 여보, 어머니가 짐 싸시잖아. 여보, 가시면 그냥 보내드려. 남편이 멈췄어요. 결혼 10년 동안 어머니가 나 갈란다 하시면 남편은 항상 무릎 꿇고 빌었거든요. 그게 어머니의 무기였지요. 한 번도 통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 무기요. 여보, 어머니, 갈 곳 있으셔. 친목회 친구분들 댁,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통장, 본인 명의 아파트도 있으셔. 갈 곳 없으셔서 우리한테 오시는 거 아니야. 남편의 손목이 떨렸어요. 여보,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해. 남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안방 쪽으로도 못 가고 제 옆에 앉지도 못한 채요. 그러더니 결국 말없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어요. 사골국이 식어가고 있었지요. 새벽 3시였어요.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지요. 컴퓨터를 켜고 가계부 엑셀을 열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10년 동안 어머니께 들어간 돈을 정리해 봤어요. 그동안은 무서워서 한 번도 합산해 본 적이 없었지요. 명품 가방, 옷, 시계, 친목회비, 정기검진, 미용실, 시아버지 관련 변호사 비용 한 줄 한 줄 적다 보니까 합계가 떴어요. 용돈이나 자잘한 것은 물론 뺐어요. 대충 적은 것만 5억 4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지금 가게 매출로는 평생 못 모을 돈이지요. 그게 10년 동안 어머니께 갔어요. 1,000만 원이 한 번, 또 1,000만 원이 한 번,
또 1,000만 원이 한 번. 그렇게 쌓인 거예요. 그러다 문득 부엌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났어요. 어머니였어요. 잠옷 차림에 다이아 반지는 그대로 끼시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로 부엌에 서서 컵에 물을 따르고 계셨지요. 저를 보지 못하셨어요. 거실은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 있어서 어두웠거든요. 어머니가 물을 한 모금 드시더니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어요. 영감, 잘 살고 있어? 거기서 행복해? 난 늘 외로운데,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좋지? 알콩달콩 깨가 쏟아져. 부럽네. 당신은 좋겠지. 젊은 거랑 사니. 그리고 한숨을 푹 쉬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10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가 시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애절한 목소리로 그렇게 무겁게 말씀하시는 거요. 항상 그 인간이 하고 분노하셨지 한 번도 그리워하시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잠시 후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를 보지 못한 채로요.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5억 4천만 원과 방금 들은 어머니의 서글픔 사이에서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5억 4천만 원은 어디 안 가요. 친목회 회비 30만 원이 용서되는 것도 아니지요. 내일 어머니는 분명히 또 다른 카드를 꺼내실 거예요. 다만요. 미움 안에 슬픔이 한 줄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렸어요. 우리 아들이 부스스 나오더니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엄마, 앉아. 우리 아들, 너는 왜 앉아? 엄마가 거실에 있어서 같이 있으려고. 8살이 엄마를 지키러 왔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등이 따뜻했지요. 그러다 아이가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걸 봤어요. 낮에 제가 만들다가 가게에 두고 온 펠트 바나나였어요. 노란 몸통에 아직 미완성의 그것. 남편이 가게에서 가져왔나 봐요. 엄마, 이거 아직 안 끝났네. 응. 꼭지를 못 달았네. 엄마, 내일 같이 만들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일 어머니는 분명히 또 다른 카드를 꺼내실 거예요. 우시거나 화내시거나 더 교묘하게 압박하시거나 새벽에 본 그 슬픈 뒷모습은 어쩌면 또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요. 남편도 또 흔들릴 거예요. 한번 손목 잡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40평생 어머니 그늘에서 자란 사람이 하룻밤에 바뀔 리가 없지요. 아까도 결국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저도 또 흔들릴 거예요. 카드 알림이 띵 울리면 또 심장이 내려앉을 거예요. 그래도요. 8살 아이가 새벽 3시에 엄마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애잔함을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안방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조금씩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요. 어제와 오늘은 달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숭고하고 당연한 효도이지만 가족 중 누군가의 지나친 낭비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으로 내 삶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가족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버티고 서 있어야 부모님도 내 가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께 버려진 어머니만의 슬픔도 진짜이겠지만 8살 아들의 안정적인 살도 지켜야 하는 엄마의 마음 또한 진짜이니까요. 오늘도 묵묵히 가족의 짐을 지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